중국 최강 신무기 한국이 잡아냈다. 시속 150km 날아가는 중 정찰 드론 한국이 공중에서 요격시켜 난리난 상황 깜짝 놀란 미. 한국 위한 법안 통과. 북한이 운용하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군은 다양한 무기로 대응한다. 20mm 벌컨, 30mm 차륜형 대공포 등이 기본으로 동원되고 중대형 무인기라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나 천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당량의 소형 무인기를 운용하는 북한군은 최근에는 미국의 RQ-4 글로벌 호크와 MQ-9 리퍼와 닮은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4형,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대체로 고도 2-3km 상공에서 시속 100여 km로 비행했다. 이런 무인기를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이나 천궁으로 대응하는 건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요격 자체도 쉽지 않아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더욱이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포착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낙탄 위험 때문에 대공무기를 함부로 쏠 수도 없다. 2년 전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를 캬-1 경공격기가 추격했으나 민가 밀집 상공이어서 기관포를 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군 당국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상 허점을 보완하고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추세에 부응해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3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화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 레이저 대공무기가 하반기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블록은 지난해 4월 AD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배치될 레이저 대공무기의 출력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개발 수준 등으로 미러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내 배치를 위해 올해 국방 예산의 양산 비용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오는 2026년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을 조사했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험 중인 국가는 있지만 이를 군에 배치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서 시험 운용을 해왔다면서 정식 전력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은 어느 지역에서든 운용이 가능한 차량형 블록을 현재 개발 중이다.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무기는 개발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 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진화적 개발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작년 4월 1단계로 블록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됐고 이른 시일 내 성능이 향상된 블록 사업 역시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는 지상 레이더에 무인기가 제대로 포착만 된다면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꼴로 저렴하고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체계에 속한다. 영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는 1회 발사 비용이 $13, 약 17,000원 가량이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이뤄진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주 먼 거리에서 동전 정도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반공체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위권 수준으로 방사청은 평가했다. 미국은 출력 300급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데 이어 2030년대까지 메가와트급 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도 100급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 박격포탄 시험 요격에 성공한 바 있다. 이들 국가보다 뒤늦게 경쟁 대열에 합류했지만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한국은 북한의 대형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출력 레이저 요격 기술 개발도 시작했다. 고출력 레이저 기술은 300급 이상의 출력을 목표로 한다. 300급 레이저 무기체계는 암속, 음속에 약간 못 미치는 속도, 순항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도 최근에서야 연구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요격 무기는 실탄 기반 대공 무기와 달리 전력 공급만 충분하다면 빛의 속도로 다수의 표적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로 꼽힌다. 다만 악천 후 기상에서는 레이저 빔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장비 가동 때 막대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용량의 냉각 장치도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발사에서 요격까지 대략 10초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화 탄도미사일 드론 요격하는 다층 방어 솔루션 최초 공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 방산 3사는 2에서 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DEX 2024 674평방미터 규모의 통합전시관으로 참가한다고 이를 밝혔다. 전시장 중앙에는 하나시스템이 개발해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중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 MFR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첫 전시된다. 안티 드론존에는 세계 최초로 전력화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대공무기 및 적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출격하는 내일형 발사대 등이 공개된다. 고도 10km 이하 저고도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하나는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K9 자주포의 미래형 버전으로 현재 개발 중인 K9 유무인 복합체계도 최초 공개된다. K9 유무인 복합체계는 별도의 탑승자 없이 원격으로 주행 및 운용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도 80km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궤도 대신 바퀴를 달아 도로에서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항공 운송도 상대적으로 쉬워 기동성을 극대화한 K9 차륜형 자주포도 전시된다. 첫 공개되는 무인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는 경량화 설계로 상륙함이나 수송함에도 탑재가 가능하며 발사대도 무인화됐다. 호주 시장 맞춤형으로 수출에 성공한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의 한국형 모델 레드백 K는 성능 개량을 통해 육군 병력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인 0.25m급의 소형 쌀 위성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또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하는 전술5G 지통신 체계, 지휘통제 통신 통합 솔루션인 모스 플랫폼을 선보인다. 모스는 전차 장갑차 등 기동형 플랫폼에 탑재되는 다양한 통신 장비와 C4I 서버 등을 한 개 플랫폼으로 통합해 미래 지상 전투체계에 최적화됐다. 하나오션은 해군의 최신 함정인 장보고3와 함께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 고스트 커맨더를 선보인다.
하나 관계자는 차별화된 통합다층 방공망과 미래 기술을 결합한 K9 유무인 체계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유럽 및 중동의 글로벌 지정학 위기에 따른 안보 수요에 적극 대응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3. 발사비용 싼 레이저, 무기 드론 요격의 최적 WSJ. 오랜 개발 노력에도 무기화가 힘들었던 레이저가 영국과 한국 등에서 현대 드론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도 중동 곳곳에 레이저 무기를 배치해 무인 비행체, UAV, 격추에 성공하고 있다. 미 국방부 더구 부시 군수차관보는 드론 전쟁을 맞아 레이저 무기가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초 1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 크기의 표적을 드래곤 파이어로 파괴하는 시범을 보였던 영국 정부는 드래곤 파이어 1의 가동비가 $13, 약 17,667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힌다.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었다. 1960년대 처음 레이저가 개발됐을 때부터 무기화 노력이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아직 실전 배치된 무기는 거의 없다. 1990년대 말 미 공군과 보잉사가 747 항공기에 탑재하는 5.4톤 무게의 레이저 장비를 개발했다.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많은 문제점에 직면했다. 장거리를 관통하는 강력한 에너지 빔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개발비 $60억, 약 8조 1,540억 원. 가든 공중발사 레이저 무기화 계획은 10년 만에 폐기됐다. 대표적으로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광케이블과 기타 기술 발전 덕분에 레이저 무기는 크게 소형화됐다. 과거 거대한 엔진으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했던 레이저 무기는 현재 서류 캐비닛 하나 정도로 크기가 줄어든 것도 있다. 레이저 무기 개발에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 아이언 빔을 개발해온 라파엘사는 내년 말 이후 실전 배치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힌다. 속도가 매우 빠른 미사일을 사거리가 짧은 레이저로 요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한편 미 해군은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레이저 무기를 구축함에 탑재했다. 영국 해군은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 무기를 당초 계획보다 5년 빠른 2027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군은 또 300kW 이상의 에너지를 조사하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미군은 또 중동에서 차량 탑재용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출력이 50kW인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실험과 보다 가벼운 차량에 20kW 무기를 탑재하는 실험이다.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일정 시간 집중 조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방출 에너지의 최대 75%가 소실되기 때문이다. 이동하는 동안 레이저를 발사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다. 영국 드래곤 파이어는 발전기 크기가 6m 길이 컨테이너에 실어야 할 정도로 크다. 이에 비해 사거리가 1.6km 미만인 호주의 아임 디펜스 사레이저 무기는 크기가 훨씬 작다. 사거리가 짧아서 오차율이 적기 때문에 드론 요격에 적합하다. 레이저 무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 구름, 먼지, 바람, 흔들림 모두 레이저 빔을 흡수하고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난 7월 드론 요격용으로 실험한 레이저 무기는 구름 때문에 표적 하나를 놓쳤다. 영국 드래곤 파이어 개발사 키네티크의 폴 그레이 사업개발이사는 드론 요격은 레이저 무기 개발의 시초라고 말했다.